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는 딸깍축구는 저번 주 월요일 2부에서 실제 다뤘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네. 유튜브용 따로 안 만들었는데 만들어야겠다. 우리가 아까 1부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애슬레틱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대세 흐름을 잘 찾고 있다. 우리가 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도사다라는 얘기를 자아자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딸깍축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딸깍축구를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 얘기했을 때 이거 조금 조롱의 의미로 쓰여서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얘기하는 게 좀 껄끄러웠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최원건 감독님, 그러니까 저 대구 FC의 최원건 감독님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멘트예요. 예를 들면 경기가 막 안 풀려. 경기 답답해. 하지만 세징야의 버튼을 누르면 갑자기 이긴다거나 세징야의 버튼을 누르거나 에드가의 머리를 누른다거나 누르면 딱 골이 나온다. 그리고 1대0 승. 그리고 1대0승. 제가 정말 대구 경기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뭔가 답답한데. 근데 세징야 킥, 에드가 헤딩하면 골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기 1대0 승. 네, 그리고 막 상대팀 막 특히 광주 막 이런 팀들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점유율을 많이 먹고 막 후방 빌드업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냥 나 에드가 헤딩골 막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홍원 감독님이 인터뷰 중에서 이런 딸깍축구 이런 얘기 있다. 뭐 괜찮으신가?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러면 다음엔 딸깍 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골 넣겠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셨군요. 그래서 딸깍축구의 의미가 좀 조롱이 섞인 의미로 처음에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좀 이 용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무 하나의 큰 파도가 되어서 하나의 전술적인 그 됐어 우리나라에서는. 전술적인 흐름이 됐고 전술적인 트렌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DSL틱에서도 그렇게 다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애슬레틱의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딸깍축구라는 표현을 애슬레틱은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딸깍 풋볼이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거 한번 건의해봐도 될 것 같아. 네, 내가 볼 때는 시작됐는데. 자, 클리킹 풋볼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카운터 어택. 카운터 우리가 어택. 흔히 우아한 얘기하는 표현이네요. 카운터 어택하면 역습 말하는 역습 거잖아요. 축구. 그러니까 실제로 최원근 감독님도 뭔가 좀 물러섰다가 앞에서 전방 차원의 개인 능력이나 그리고 세징야의 킥이나 아니면 에드가 헤딩으로 현재 골을 넣고 그리고 수비를 좀 잘하는 그런 역습 축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뭐 딸깍이랑 역습 축구랑은 조금 비슷한 계긴 한데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일단은 EPL의 전술 트렌드 중에 요즘은 롱킥과 스루 패스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1, 2등 하는 팀 보면 펩 가르디올라, 아르테타 둘 다 뭔가 공을 점유하고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를 주면서 골을 넣는 이런 상황을 많이 기억이 되잖아요. 하지만 애슬레틱에서는 맨시티를 예를 들었어요. 네. 맨시티도 카운터 어택 잘한다. 맨시티가 정말 홀란드의 존재가 카운터 어택에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데브라이너 홀란드로 저번 시즌 이제 아스날을 상대했던 경기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드러나요. 네. 이제 맨시티 같은 팀이 카운터 어택을 주 전쟁으로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이런 선수들의 시너지가 어떻게 발휘되는지가 드러났거든요. 특히 이제 맨시티의 골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홀란드 선수한테 데브라인 선수가 패스를 하면서 골을 넣은 장면이 있고 데브라인 선수가 구석으로 골을 넣은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장면에서 드러난 걸로 봐서는 어떻게 이런 두 명의 탑클래스 선수들로 딸깍 축구를 시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네, 자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되게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카운터 어택을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멍청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느낌이. 션다이치? 무버지. 네. 모버지. 자, 무리뉴가 한 얘기. 조제 무리뉴. 무버지. 나 모버지라고 들었어. 저도. 자, 모에스도 사실 저희가 저번 주 월요일에 얘기했던 건 모에스가 요즘 그렇게 축구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자, 모에스 말고 무리뉴가 2014-15 시즌 첼시가 EPL 우승했을 때 얘기했던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좀 덧붙였던 게 카운터 어택은 환상적인 축구의 선택지이자 너가 가지고 있는 탄약이다라는 얘기를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카운터 어택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부터 카운터 어택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과거에 생각했을 때 카운터 어택은 어떤 팀이 좀 하는 겁니까? 좀 강팀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팀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팀이 하는 거죠. 저희의 뭐 생각으로는 거의 대다수 약팀이 카운터 어택 방식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알고 있죠. 얻어맞다가 한 번의 롱킥으로 한 방을 노리는. 그리고 뭔가 강팀은 점유를 많이 해서 패스를 많이 돌리고 사실 스페인 같은 팀들은 뭐 그랬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점유율 축구를 풀방을 하면서 점유를 많이 하고 실제로 공을 잃는 거를 하지 말아라.
확실한 골 찬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슈팅을 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롱 패스나 그런 직접적인 공격 방식은 그 점유율 축구에 감독들이 지향하는 것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 이제 공을 방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나 그런 거 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보여주는 팀들이 최근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특히 펩 과르디올라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펩이 보통 이제 점유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심지어 그때 콤파니한테 슛 때리지 마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노슛 막 네, 이렇게 그런 걸 집착하는 감독인데 이런 거를 전술에 사용했을 정도면은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EPL에서 역습으로 만들어진 득점이 굉장히 많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하면 좀 딸깍 네. 뭐 이런 좀 다르지만 좀 같은 궤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옵타에서 우리가 좀 기록 사이트 옵타에서는 카운터 어택을 수비하는 팀이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탈취한 다음에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한 후 전개 방법을 카운터 어택이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카운터 어택이라는 그걸 한번 저희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자, 카운터 어택을 2021 그리고 2022 때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슈팅까지 이뤄낸 거 358개 했다고 합니다. 오, 자, 많이 있었네요. 358개 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2020, 2021년에는 296개 했다고 합니다. 60개나 늘었네요.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죠. 그리고 2022, 2023 그러니까 저번 시즌이죠. 저번 시즌에는 382개 했습니다.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죠. 네, 숫자가 점점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게 특징이네요. 네, 자, 늘어나는 건 특징인데 더 웃긴 거 말씀드릴게요. 2021년에 슈팅을 우리가 296개 가져갔다 했잖아요. 네. 자, 골로 들어간 거 56골 들어갔답니다. 자, 그 다음 해 2021, 2022 358개 했다 했죠. 슈팅. 네. 자, 54개 들어갔답니다. 적게 들어가긴 했네요. 네. 근데 이번 시즌 382개 슈팅 개수 늘어났다 했죠. 늘어난데 카운터 어택으로 들어간 골이 87개로 확 늘어났답니다. 자, 정말 많이 들어갔네요. 슈팅 대비 수, 골 수가 많이 올라가면 어떤 값이 올라가죠? 이 XG 값이 올라가죠. 네. XG 값이 78.8까지 올라갔답니다. 자, 78 그러니까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게 78골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87골이 들어갔다. 더 많이 들어갔네요. 9골 정도. 자,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안첼로티도 좀 뭔가 근데 안첼로티 하면 좀 이런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딸깍 축구 뭔가 이런 느낌 있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작년 레알이 딸깍의 대부였죠, 사실. 비니시우스 딸깍 네, 이런 비니시우스와 카림 벤제마의 딸깍 축구. 자, 안첼로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롱볼로 공격수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역습은 훨씬 더 정교하게 계획돼 있어. 더 많은 득점을 이뤄낼 수 있다고 라고 안첼로티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때 말했냐면은 점유율이 31%에 불과했지만 미넨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말한 겁니다. 네. 보여준 거죠. 네. 결과로. 증명했죠, 증명. 31%지만 우리 4대0으로 이길 수 있는데? 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트랜지션 그러니까 역습을 통한 득점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안첼로티도 보여줬고 무리뉴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펩 가르디올라도 요즘은 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뭔가 공을 점유하고 이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되게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 보면 일단은 뭔가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팀들별로 이제 기록을 쭉 네. 세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버풀이 2022, 2023년 동안 그 카운터 어택을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 만들어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슈팅은 21개 때려갔고요. 거기서 골은 8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기록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 슈팅 개수가 29개고 거기서 8개 들어갔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두 번째입니다. 자, 슈팅 개수가 28개 했고요. 골 들어간 게 9개입니다. 자, 되게 근데 여기 다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잖아요. 자, 좀 특이한 기록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웨스트햄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야, 얘는 딸깍 축구 이번 시즌 하잖아. 작년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보다 웨스트햄이 21개 슈팅을 때려놓고요. 한 골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그 작년에 못한 이유가 있어. 네, 작년에 그리고 그 원톱이 안토니오가 좀 많이 부진했어요. 네, 기가 부진했기 많이 때문에, 날려 먹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많이 얘기했던 게 맨시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맨시티 기록 궁금하지 않아요? 자, 맨시티 17개 슈팅 때려갔고요. 7개 들어갔습니다. 정말 엄청 효율적인데. 전환율이 그러면. 엄청 네. 효율적인데요. 네. 그리고 저번 시즌 좀 부진했었던 첼시도 결과 좀 흥미로운데 첼시도 16번의 슈팅 중에 한 골만은 성공시켰거든요. 역습 상황에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습에 좀 취약했던 팀들이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편이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탯이. 자, 이게 스탯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옵타의 정의 있죠. 네.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뺏은 다음에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좀 적을 수 있죠. 자, 맨시티는 전환율 굉장히 좋잖아요. 아스날 한번 볼게요. 아스날은 14개 때려서요. 4개 들어갔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맨시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정도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죠. 약간 그리고 전방 퀄리티도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맨시티의 이런 전환율을 봤을 때 와, 맨시티가 이 카운터 어택이라는 건 하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 카운터 어택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누굴 것 같아요? 카운터 언태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요? 레시포드. 레시포드. 저 레시포드 원탑이라고 홀란드. 생각해요. 홀란드도 들어갈 수 있죠. 네. 그거 우리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선수도 카운터 어택에서 개장 들어갈 수 있죠. 네, 중요한 선수라고 들어갈 수 했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좀 다양한 팀들을 얘기하고 다양한 선수들을 얘기했지만 좀 살라를 뽑습니다. 살라 인정. 인정. 살라도. 네. 살라 인정합니다. 살라가 굉장히 잘한다. 역습 때 아주 위협적인 선수다라는 얘기가 여기 리버풀 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 역시 살라 완전 잘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이 얘기입니다. 약팀의 공격 전술이었던 카운터 어택이 이제 강팀한테 더 중요해지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계속 조직화되고 있고 체계화되면서 역습의 기회는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거다. 아마도 무리뉴의 말이 맞았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음 시즌에 역습을 하지 않는 팀은 멍청한 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게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이번 시즌 첼시가 초반에 좀 고전을 하는 게 저는 역습 전술이 아예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프리시즌 때 주로 잘 썼던 전술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역습에 좀 더 치중되고 그런 거에 적합한 팀이었는데 이제 3백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좀 그런 역습 장면이 많이 없어져서 첼시가 좀 저도 초반에 부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역습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숙한 잭슨이나 특히 뭐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엔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오히려 또 지공을 하면서 첼시가 그렇게 장점을 가지지 못하는 팀이 되고 결국 오히려 상대방의 역습에 의해 실점하는 장면이 많아진 걸로 봐서는 정말 그 무리뉴 감독님의 말대로 그 역습이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란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EPL이 상향 평준화된 것도 좀 이게 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황에서는 강팀이 약팀을 뚫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건데, 맞죠. 역습을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진이 다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수비진까지 다 올라온 상황에서의 역습은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 체계가 무너진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팀이 약팀을 조리하기에 더 쉬워지는, 그러니까 빈틈이 많이 보이는 그게 역습으로 되면서 더 위협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 내려앉는 팀이라는 표현이 좀 없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내려앉는 팀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강팀도 역습을 통한 득점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점유율을 중요시하는 펩 가르디올라도 역습 전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고 있고, 물론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역습 전술을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그 예전에 비해서 역습 전술도 정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 공격수는 안 되겠죠. 이제 홀란드와 그 데브라이너라는 엄청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쭉 기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야, 축구가 정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시대적인
역습은 역시 약팀이 해서 빠른 애들 몇 명 있으면 예를 들면 울버햄튼에 아다마 트라우레 이렇게 있으면 네. 야, 그 팀이 역습을 잘하지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사실 그게 틀린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한 가지 더 무리뉴가 정말 남다른 사람이구나. 안목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안목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리고 안첼로티도 엄청난 명장이잖아요. 네. 역시 명장들은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다. 거기에 펩 가르디올라 포함해서요. 확실히 근데 역습이란 거 자체를 더 빅클럽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게 일단은 뭐 가장 지금 예로 든 게 맨시티 같은 경우는 덕배와 홀란드라는 스코어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스를 잘 뿌려주는 선수가 있고 그거를 잘 받고 이제 골대까지 갈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있으니까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고 리버풀도 이제 살라와 그리고 그거를 살라한테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양 풀백들이 있어갖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게 더 효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강팀들이 역습을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은 팀은 좀 도태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네, 그래서 요즘 좀 트렌드는 역습 포인트를 좀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모에스가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뭐 웨스가 그 사실 웨스트햄이 뭐 잘하고 있는 이유는 세트 피스를 잘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은 역습 전술을 좀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모에스를 보면 뭐 딸깍축구라는 표현이 모에스한테 잘 맞지 않나. 그건 진짜 모에스가 잘 네. 맞아요. 네. 모에스가 근데 가장 잘했던 게 그것도 해요. 네. 예전에 에버튼에서 가장 잘할 때도 사이 해갖고 펠라인이 쓰고 그러니까 펠라인이나 이제 원톱에 이제 팀 K일 있거나 아니면 뭐 옐라비치 막 아니면 요보 정말 옛날 선수들이네요. 와, 그런 선수를 어. 해갖고 있잖아 딸깍 축구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인튼 베인스와 있잖아 우측에 콜먼이 오버래핑이나 뭐 크로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어요. 에버튼이 그때 당시에 뭐 엄청 잘했던 팀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킥이 좋은 선수와 대가리를 맞출 수 있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역습이 역습의 전제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였거든요. 네.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킥이 정말... 좋은 선수와 득점해줄 수 있는 선수 이게 두 가지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아니 워드프라우즈 그래 제오프 네. 가니까 확실히 킥이 되는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팀이 그냥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요즘 축구 대세는 난 제오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내가 말했어. 내가 저평가했던 거였어. 걔 소트에 gat혀 있으니까 아니야. 내가 걔를 저평가했던 거였어. 아니야. 너희 팀에는 그만한 스트라이커 없어서 그래. 그건 맞아요.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난쟁이들로는 이룰 수 없다니까. 그치. 정말 저는 키 큰 공격수가 각 팀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 팀에 한 명씩은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축구 대세는 딸깍 축구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고 요즘은 확실히 이런 역습 전술에 대한 전개, 조직력 이런 그리고 결정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뭔가 역습 축구 그리고 딸깍 축구 한다고 놀리지 말자. 이것도 전술 중 하나다. 그게 당하면 얼마나 킹 받는지 알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좀 우리가 공을 다 먹고 있는데 왜 점수를 먹힌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80분 내내 우리가 있잖아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깍으로 한 골 먹혀서 진다. 와 그거만큼 빡치는 게 없죠. 진짜 그거는 팔 법도 없어. 네, 그거 아십니까? 게임을 하면 알겠지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플레이가 정말 고수의 플레이입니다. 이건 진짜 확실해요.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상대방한테서 욕이 나오게 만드는 플레이 이건 고수입니다. 극찬이죠 그거는. 극찬이죠. 네. 솔직히 말하면 이 딸깍 축구를 상대하는 상대팀은 축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을 잘 다루고 공을 잘 점유하고 근데 이 한 방에 진다는 거. 근데 축구는 골을 내야 그래요. 이기는 스포츠. 결과론적인 스포츠가 모든 게 다 거의 결과론적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고 나서 인터뷰로 우리가 점유율 80% 먹었는데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시 경기예요? 바르셀로나가 예전에 조롱받았던 그것도 점유율 도를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잔의 그 드립에 점유율을 이겼으니까 됐어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축구란 게임은 점유율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건 것도 아니고 슈팅 많이 때린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도 아니고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그게 트렌드라면은 하나의 전술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이제 빅클럽 감독들도 다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전술 트렌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서 이게 정말 정말 그런 축구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딸깍이 미래다. 딸깍 중요하다. 딸깍이 미래다. 전 세계는 지금 딸깍을 딸깍의 열풍. EPL도 딸깍이 대세야.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